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롤렉스, 모델은 신형 익스플로러 1입니다. 이 모델은 국내에서는 첫 번째 리뷰가 될 듯 하네요. 롤렉스는 거의 대부분의 모델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게. 과연 익스플로러 1이란 모델의 리테일가의 50%나 되는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의 드림워치이자 종착지 롤렉스의 진정한 주인이자 가장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때문에 익스플로러의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다양한 모델들을 구입해봤지만 그 어떤 모델도 익스플로러를 대체할 순 없었어요. 결국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신형 익스플로러 1의 사이즈를 40mm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서브마리너의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익스플로러도 조금 커지겠구나. 그런데 36mm로 되돌아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쳤다. 롤렉스는 복각을 진행하지 않는 브랜드, 통수를 치지 않는 브랜드로 유명하거든요. 수십 년간 그렇게 모든 라인의 헤리티지를 지켜오면서 모든 모델의 아이코닉화를 성공했고요. 그런데 거금을 내고 시계의 실물을 눈앞에서 본 순간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뷰는 롤렉스의 워치메이킹 수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롤렉스와 워치메이킹에 관해서 비교 가능한 브랜드는 많지 않고 시닉스의 퀄리티 역시 완벽해요. 리뷰의 방향성은 튜더 블랙베이 36과 구형 익스플로러 1 214270, 9구형 익스플로러 1 114270과 비교하면서 헤리티지와 디자인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구형 익스플로러를 건너뛰고 이번 신형 익스플로러를 구입한 이유는 다이얼에 있어요. 블랙 레커 다이얼. 서브마리너와 같은 찐득한 레커 다이얼입니다. 전작인 9X의 매트 다이얼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밀리터리 워치, 툴워치 같았던 9X와는 다르게 시닉스는 럭셔리 시계에 더 가깝게 보입니다. 거기다 글래스 내부에 무반사 코팅이 들어가면서 레커 다이얼의 고급스러움은 더 빛을 발해요. 그리고 시계의 사이즈가 3mm 줄어들면서 다이얼 안의 핸즈, 폰트, 인덱스들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거의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9X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넙대대한 다이얼 밸런스가 더욱더 타이트해졌어요. 다이얼의 밸런스는 완벽해졌습니다. 감히 완벽이라는 단어를 붙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시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밸런스를 가진 다이얼이라 생각해요. 이 다이얼 하나만으로 신형 익스플로러를 구입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벤츠 핸즈는 아주 미묘한 곡선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같은 빛을 받아도 다르게 해석하며 총 5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면에는 야광이 얇게 발려 있어요. 퀄리티 컨트롤 분야에서는 롤렉스답게 훌륭하네요. 분침도 역시 굴곡져 있으며 핸즈에 비해서는 차분한 디자인이네요. 그러나 야광의 지속성은 모르겠으나 밝기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요. 9X에서는 익스플로러의 폰트가 6시 방향에 적혀있는 다시 QX의 그것처럼 12시 방향으로 되돌아갔어요. 이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시닉스의 방향성은 QX의 복각인가? 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베젤의 밸런스는 훌륭해요. 블랙베이 36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블랙베이 36은 베젤이 두껍고 둔하고 둔탁해요. 그래서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의 공간이 붕 뜹니다. 제가 블랙베이 36에서 계속 눈에 밟혔던 부분이 바로 이 베젤의 밸런스예요. 게다가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를 지탱하고 있는 무미건조한 챕터링은 허한 공간을 얼어붙게 만들고요. 반면에 시닉스는 베젤이 얇고 수려하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얼과 글래스 사이의 어설픈 공간이 매우 좁아요. 거기다 알파벳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챕터링이 혹여나 이 공간을 훔쳐보지 못하도록 꽉 채우고 있네요. 많은 추측들이 있었지만 설마 36mm로 돌아가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36mm는 현대적인 시계치고는 너무 작다. 그리고 롤렉스는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깎아먹는 복각이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금은 튜어더가 대신 해주고요. 36mm QX가 존재하는데 36mm 시닉스를 출시했다? 롤렉스는 다 생각이 있더라고요. QX와 시닉스는 전혀 다른 시계입니다. 다이얼부터 케이스, 러그, 그리고 브레이슬릿, 버클까지 전부 달라요.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둘 사이의 차이점을 느끼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실물을 만져보는 순간, 손목 위에 올려보는 순간 바로 느껴집니다. 러그가 달라요. 36mm 케이스에 20mm 러그를 가진 QX, 36mm 케이스에 19mm 러그를 가진 시닉스. 이 1mm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시계의 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QX는 작은 사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러그 덕분에 안정적이면서 남성적이고 강인한 이미지가 있어요. 러그 디자인에도 많은 곡률이 들어가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곧고 바릅니다. 그래서 손목이 두꺼운 형님들이 차도 어색해 보이지 않아요. 빵형의 손목 위에 QX가 어색해 보이나요? 하지만 시닉스는 사이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은 러그 덕분에 섬세하고
수려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측면에서 보면 러그는 비교적 통통하고 곡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치 여성용 시계처럼요. 손목 둘레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20cm 손목 둘레를 가진 헐크가 차도 15cm 손목 둘레를 가진 귀족이 차도 제가 꿈꾸던 익스플로러를 찾아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핸줄부터 베젤 그리고 케이스, 러그, 마지막으로 테이퍼드된 브레이슬릿과 13mm밖에 안 되는 클라스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라인이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이어집니다. 직선적이고 단절된 디자인의 큐익스, 곡선적이고 연결된 디자인의 시닉스. 이번 시닉스에서는 익스플로러의 감성을 찾기 어렵습니다.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요. 롤렉스 미워요. 착용감은 어떨까요? 36mm로 매우 작은 사이즈, 실 사이즈는 35.3mm로 생각보다 훨씬 더 작아요. 11mm대의 두개 덕분에 당연히 착용감은 엄청나게 좋겠죠. 하지만 롤렉스는 그렇게 쉬운 브랜드가 아닙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블랙베이 36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평평한 케이스백을 가진 블랙베이 36은 아주 티끌만큼 튀어나온 케이스백을 러그가 완전히 집어삼키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편안하게 감싸줘요. 하지만 시닉스는 케이스백이 생각보다 많이 튀어나와 있고 러그가 그것을 전부 커버해주지 못해요. 거기다 시계 케이스의 무게를 나눠 가져가는 튜더의 브레이슬릿과는 다르게 시닉스의 경우 테이퍼드된 브레이슬릿의 무게감이 워낙 가볍기 때문에 케이스로 쏠리는 무게감을 브레이슬릿이 가져가지 못해요. 세이코의 마린마스터 300을 경험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마마 역시 케이스의 무게는 엄청난데 브레이슬릿은 상대적으로 되게 가볍거든요. 손목 위에서 시계가 춤을 춥니다. 시닉스는 워낙 작기 때문에 더 큰 사이즈를 가진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당연히 좋은 착용감을 가졌지만 같은 스펙을 가진 블랙베이 36과 비교해서는 불편해요. 19mm로 시작해서 14mm로 끝나는 테이퍼드된 브레이슬릿입니다. 이것이 이번 시닉스의 정체성에 마침표를 찍어요. 롤렉스는 둘 중 하나만 했어야 해요. 러그를 19mm로 가져가면서 브레이슬릿을 스트레이트로 뽑거나 러그를 20mm로 가져가면서 브레이슬릿을 테이퍼드로 뽑거나 둘 다 해버리는 바람에 심히 과유불급입니다. 이것을 차고 과연 마테오른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서드파티 브랜드에서 큐익스와 같은 스트레이트 브레이슬릿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풀림 방지 기능이 있는 폴딩, 오이스터 락, 세이프티 클라스프, 브레이슬릿 길이를 쉽게 5mm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이지링크가 있는데 사실 이지링크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손목 둘레가 갑자기 5mm나 커지지는 않으니까요.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미세한 사이즈 조정이 가능한 글라이드 락 기능이 훨씬 더 유용한 것 같아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3230, 하루 마이너스 2초에서 플러스 2초의 오차,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블루 파라크롬 헤어스프링, 파라플렉스 충격 흡수 장치, 70시간의 리저브, 세계 최고의 논데이트, 무브먼트. 불평 불만을 쏟아낸 리뷰였네요. 시계 유튜버 왓잼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익스플로러는 익스플로러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익스플로러의 대안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빌런은 우울하다. 리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